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전북에는 안정적인 국민들의 삶의 보탬이 되고자 매일 노력해 나가는 대표적인 기관이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바로 그곳인데요. 100세 시대 국민의 든든한 평생 파트너를 표방하는 국민연금공단 김성주 이사장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조금 늦었습니다. 저희가 축하 말씀드리기에는. 네, 뭐 벌써 이제 제가 취임한 지가 2달이 좀 넘었으니까요. 네네. 이제 좀 축하 인사를 받기는 좀 지난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지금도 저를 만나는 분들이 네. 여전히 축하한다는 인사를 네. 해주시고 있습니다. 네, 저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한 2달 좀 넘었으니까요. 네. 이제 아직은 좀 신입사원의 느낌이 좀 있습니다만 네. 차츰 그 안정되고 적응하는 그런 시기이고요. 네. 가장 좋은 점은 제가 전주에 있는 집에서 그렇죠. 직장까지 출퇴근한다는 점이 가장 좋은 점이고요. 네. 근데 집에서 출발하긴 하는데 일주일에 2-3번 서울 출장을 다니기 때문에 좀 출퇴근 거리가 좀 멀다고 하는 것은 네. 또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출근은 가깝지만 퇴근길은 조금 멀다라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되고 있지만 그나마 그래도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 전북 지역 출신으로는 최초로 국민연금 이사장이 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제가 취임해서 보니까 제가 16대 이사장인데요. 네. 역대 최연소 이사장이고 그리고 또 장관을 거치지 않은 네네. 이사장이고 또 최초의 호남 출신 이사장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좀 파격적인 인사인 것 같은데 네. 그 국민연금 이사장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그렇습니다.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어떻게 이렇게 임명에까지 이르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지난 그 대통령 선거 때 예. 문재인 후보의 공약 중에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깨끗하고 개혁적인 인사로 한다고 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예. 보통 뭐 총리도 아니고 장관도 아니고 한 기관의 이사장을 공약에다가 네. 넣은 건 아주 특이한 건데요. 이례적이죠. 예, 네. 그만큼 국민연금이 국민들의 노후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은 알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고 네. 지난 그 국정농단 사태 중심에 사실 또 국민연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지고 600조 원 넘는 거대한 기금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많은 고민 끝에 예. 저를 임명한 걸로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지난 국회의원 시절 때도 이 국민연금공단이 전북에 유치하는데 사실 기여도 많이 하셨다고 알고 그렇습니다. 있는데요. 예. 네.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예. 그때의 이야기를 한번 제가 이제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2012년 이제 국회의원에 당선이 돼서 제가 대선 그러니까 전라북도 대선 공약 단장을 자원해서 맡았는데요. 예. 이제 그때 전라북도 도민들의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 즉 LH를 뺏겼다고 하는 네. 그 응어리를 좀 풀기 위해서 국민연금공단은 이제 대신 내려왔는데 그 가장 중요한 기금 본부가 서울에 남아 있어서 예. 이거를 동반 이전시키는 것을 당시 네.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었습니다. 당시 논란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렇습니다. 네. 문재인 후보의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는데 그런데 이제 이분이 낙선하셨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청와대 정부 여당을 상대로 끈질기게 싸워서 네. 국민연금법에 기금본부의 소재지를 전라북도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기금본부가 올해 작년이죠. 작년 2011년 2월 달에 내려와서 지금 활동을 잘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당시에 그 공약을 제안하고 법을 통과시킬 때까지만 해도 제가 여기에 이사장으로 올 거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못했는데.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제가 기획하고 실천했으니 이거를 꼽혀서 성과를 내는 것까지도 저한테 임무를 그냥 부여한 걸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 과거가 또 있어서 그런지 더욱더 감회가 새로울 것 같고 그렇습니다. 더욱더 책임감이 정말 무거울 것 같습니다. 네. 그 저희가 국민연금공단에 이렇게 어떤 일을 하는지 구체적인 부분들은 우리 도민들께서 또는 청취자분들께서 시청하는 분들께서 아직 모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기관이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고 내부적으로는 또 조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예.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저희가 이제 전체 직원은 6,500명, 네. 전국에 109개 지사가 있고요. 상당히 많네요. 예, 네. 이게 전주에 있는 본부에 한 1,000명 정도가 일을 합니다. 네. 그래서 크게 이제 연금공단은 두 가지 일을 하는데요. 하나는 국민들의
노후를 보장하는 연금 제도를 잘 유지하는 그러한 제도적 측면의 일이 있고 예. 또 그렇게 해서 조성된 기금을 잘 운용하는 기금 운용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연금 제도와 기금 운용을 잘하는 두 가지 주된 네. 업무가 있고 그 외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받는 기초연금 네. 그 업무도 맡고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들의 활동 지원 서비스 저희가 또 합니다. 그건 잘 아마 안 알려져 있지 네, 그 알려져 부분은 있지 않은 몰랐습니다. 건데 그래서 현재는 단순히 연금 서비스 기관인데 저희는 장기적으로 노후 종합 서비스 기관 나아가서 복지 서비스 기관으로 나가려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여러 다양한 국민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네. 이런 사업들을 벌여가고 있습니다. 복지 서비스라 하면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하셨던 연금 서비스가 있고요. 예. 또 노후에 이 돈만 있다고 살 수 없잖아요. 건강도 그렇죠. 있어야 되고 여가도 있어야 되고 친구도 맞습니다. 있어야 되는데 이런 노후 종합 서비스를 저희가 최근에 시작했습니다. 흔히 이제 보험회사 직원들이 보험 가입 권유를 하고 올 때 당신이 갖고 있는 예금이 얼마고 무슨 보험 들었는데 이걸로는 노후가 안 되니 또 보험 들어라 이런 아마 상담을 많이 받아왔을 텐데요. 예. 그 상담을 우리는 무료로 해줍니다. 오, 그리고 이미 네. 국민연금 가입했기 때문에 보험을 또 들으라고 권유하지도 않는 이런 그 종합 서비스를 제공해서 국민들이 보다 더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서비스 기관으로 저희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그 부분은 저도 사실 잘 몰랐던 그렇습니까? 부분이라 예. 네. 앞으로 많이 알아서 예. 많은 분들께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저희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신년 인사를 보니까요. 국민이 주인인 연금 그리고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예. 하셨습니다. 그 국민들이 정말 복지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계획도 필요할 것 같고 이렇게 또 말씀하셨던 거는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국민연금이 그 역할을 제대로 못했었나라는 생각도 좀 그렇습니다. 제가 예. 들었거든요. 예, 예. 네,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예. 하실 수가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세계 10번째 잘 사는 경제 대국인데요. 네. 우리나라의 노후 빈곤 수준은 OECD 국가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46.5%. 그러면 노인 둘 중 한 명은 빈곤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이게 우리나라 연금 제도가 제대로 아직 그 성숙이 안 돼서 그렇거든요. 예. 그러려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내가 연금은 가입하긴 했는데 충분한 노후 보장이 안 되고 있다고 하는 불만이 있고 또 내가 이렇게 열심히 보험료를 내는데 이게 과연 내가 받을 수 있을까? 기금이 떨어진다는데 불안하죠. 예, 그때도 받을 수 있을 것이가는 불안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불안을 가시게 하기 위해서 이거는 국민연금 제도는 국민을 위해서 운영하는 제도이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국민들이 노후에 보장을 못 받는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주는 것이 저희가 생각하는 국민이 주인인 연금을 만드는 첫 번째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약간 부족한 노후를 좀 더 보장받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뭐 보험료를 좀 더 내고 더 많이 받아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의 과제도 네. 우리 활발하게 토론을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려고 합니다. 네. 그 최근 제가 광고를 봤는데 실제로 그 국민연금을 내는 국민들이 본인이 지금 얼마 정도를 얼마 정도 냈고 모아 갖고 있는가. 그렇죠. 나중에 얼마 받을 수 있을까. 그렇죠. 눈으로 실제로 확인을 하니까 그 좀 더 안정적인 마음을 믿음이 좀 가는 거죠. 신뢰를 갖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을 전 국민들이 좀 손쉽게 확인하고 좀 그런 신뢰를 회복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도 생각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그래서 그런 서비스를 네. 지금은 뭐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거나 아니면 네. 직접 물어봐야 되거나 공단이 알려줘야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각자 갖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네. 내가 지금 현재 납부한 보험료가 얼마나 되는가, 얼마나 누적이 돼 있는가, 그다음 내가 65세가 되면 매달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그 서비스를 곧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 손 안에 있는 내 연금이라 해가지고 언제든지 내가 열심히 보험료를 내면 노후에 그만한 충분한 보장을 받는다는 그런 믿음을 주기 위한 그런 활동들을 더 많이 벌여나갈 것입니다. 네, 저도 이제 국민연금을 내는 한 사람으로서 궁금한 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요즘 그 뉴스를 보거나 하면 국민연금이 고갈돼서 예. 앞으로 더 국민연금의 퍼센테이지를 올려서 이렇게 의무적으로 납부를 해야 되는 시기가 도래를 한다. 또는
고갈이 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다라는 그 불안감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안심할 수 있게 또 예. 신뢰성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단단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예. 어떤 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갖고 계신지 그 궁금합니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국민연금 제도는 국민들이 낸 것보다도 더 많이 받게 설계돼 있어요. 내가 낸 것보다 더 많이 받아요. 네. 그러면 언젠가는 그 돈이 떨어질 거 그쵸. 아닙니까? 네. 근데 그렇게 설계돼 있어요. 그럼 왜 그렇게 국가가 설계했냐? 국가는 보험회사처럼 이익을 남기는 게 목표가 아니고 국민들의 더 나은 노후를 보장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설계를 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조성된 기금이 한 600조가 되는데 네. 그중에 300조는 국민들이 낸 보험료고 네. 300조는 운용 수익입니다. 즉 저희가 그걸 받아서 연금공단에서 열심히 굴려가지고 이득을 많이 내면 낼수록 국민들이 부담을 줄이면서 더 많은 연금을 드릴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갈수록 저출산 국가가 되고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 네. 낸 것보다도 더 많이 받는 거에다가 네. 내는 사람도 주는데 받는 사람은 더 많아져요. 네. 그리고 또 내는 기간은 더 짧아지는데 받는 기간은 우리가 길어지죠. 뭐 100세까지 살면 더 길어져요. 그러니까 이 기금이 언젠가는 바닥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못 받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방식을 지금은 이제 계속 쌓아두는 방식에서 그해 걷어서 그해 주는 방식, 그거 이제 부가식이라고 하는데요. 예. 건강보험은 기금을 쌓아놓지 않아요. 건강보험은 그해 국민들한테 걷어서 그해 병원비로 지불하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국민들 걱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걱정하는 건 네. 그때의 미래에 납부해야 되는 젊은 세대들이 부담이 많이 좀 급격히 늘어날 수 있으니 지금부터 조금씩 연금제도를 좀 개선해서 네. 미래에 오는 부담을 줄이도록 연금제도를 고치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러면 일반 이 시민들께서 국민들께서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이 정도 운영 자금이 또 이렇게 확보가 돼 있구나라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매일매일 인터넷에 공개합니다. 이게 네. 현재는 정확하게 617조 정도가 쌓여 있습니다. 그게 2022년이 되면 1000조가 넘고요. 예. 2040년이 넘으면 그게 2500조가 넘습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뭐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는데 그게 계속 늘어나면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다시피 저출산에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매년 그 지급하는 돈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게 한 2060년 정도 되면 제로가 되는 이제 그런 상태인데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이렇게 유지하도록 만드는 게 바로 제가 해야 될 첫 번째 미션 중에 하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뭐 LH에 관련한 상처. 상처를 뭐 예. 치유하기 위한 방안도 있을 테고 이 전라북도의 어떤 자금의 흐름을 좀 더 원활하게끔 하는 방안도 있을 텐데 청년들의 일자리도 사실 염두를 그렇습니다. 하셨잖아요. 예. 예. 그러면서 어떻게 좀 일자리가 많이 확보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아까 이제 전체적으로 연금공단의 직원이 한 6,500명 정도, 네. 이 정도 되고 저희가 매년 몇백 명 정도 신입사원을 뽑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역 인재 할당제라고 해서 네. 매년 30% 정도는 신규 직원 30% 정도는 전라북도 출신을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라북도 소재의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졸업한 신입 직원을 뽑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는 20%가 넘는 정도 뽑았고 오, 저희가 그 2, 3년 내에 30%를 채우고 그 이상 뽑는 게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네. 그 공단 직원들의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서 올해 상반기에만 50명의 직원을 신규 예. 채용한다고 예. 들었습니다. 일자리 창출의 모범이 될 수도 있을 예.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좀 부담이 가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굉장히 좀 어려운 결정이었는데요. 네. 이제 그게 실제로 1, 2급 간부 직원들은 실제로 자기 받을 월급을 깎았고 그다음에 이제 3급 네. 이하의 이제 직원들은 자신들이 받을 수 있는 시간의 수당을 스스로 포기하고 17억 원을 저희가 모아서 네. 그에 해당하는 새로운 청년 일자리 50개를 만든 거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정규 채용하는 그 인력 외에 추가로 더해서 뽑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공공기관 중에서는 최초로 저희 국민연금공단이
한 거고 그것도 그렇죠. 노사가 합의를 통해서 어렵게 이루어진 것만큼 네. 저희가 이거를 좀 많이 말씀드려 좋을 것 같고 이걸로 저희가 일자리위원회 상도 좀 받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런 모범을 통해서 공공기관이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특히 심각한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 실업을 해소하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자기 결단의 산물이고요. 특히 그런 결정을 해준 노조한테 저희가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네. 그 사실 갖고 있는 것을 자기가 조금 놓으면서 예, 그런 일을 결정하기가 사실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예. 예, 물론 노사가 합의해서 이뤄낸 결과라고 하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그 자부심도 상당히 예. 높아졌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연금 관련된 업무만 수행하는 게 아니라 사회공헌 활동도 예. 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실까요? 여러 활동을 하는데요. 네. 그 중에 좀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는 경로당 수리 사업.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무래도 이제 노인들을 네. 대상으로는 서비스 기관이다 보니까 그 어르신들이 많이 있는 경로당에 뭔가 고장이 나거나 불편한 이런 것들을 좀 수리하는 사업을 그래요? 저희가 전국적으로 하고 네. 있고요. 또 여기 지역에 이제 3호사단과 같이 연계해서 저희들이 돕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활동 지원 서비스 하기 때문에 장애인들과 같이 하는 또 장애인 부모, 아동들 같이 하는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그중에서 저희가 또 관심을 가진 것은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일들 이런 부분들을 계속 찾아 나가서 늘려가고 있고 특히 저희가 혁신도시에 본사가 있기 때문에 예. 뭐 혁신도시 내에서 또는 주변 어떤 주민들과의 좋은 그 사회공헌 활동들을 벌여나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사님께서도 실제로 활동도 하셨던 경험이 있으시겠죠? 얼마 예. 전에 저희가 그 피노키오 제페터 할아버지라고 해서 우리 그 상대적으로 어려운 가정 형편에 있는 아이들한테 물어보고 갖고 싶은 게 뭐냐 했더니 네. 장난감이나 스마트폰이 아니라 책상이었어요. 책상.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네. 그 공원 재능 기부를 해서 네. 책상을 몇십 개 만들어서 그 아이들 집에 직접 갖다 줬습니다. 그거 할 때 실제로? 저도 직접 책상을 만드는 과정에 네. 참여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쉽지 않던데. 아니 어렵죠. 책상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쉽지 아니죠. 않았습니다. 예. 네. 지금 이제 이사장의 자리에서 또 열심히 또 활약하고 계신데요. 네. 개인적으로는 어떤 목표를 갖고 계십니까? 이제 우리 연금공단이 설립한 지 30년째입니다. 네. 올해가.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저희가 미래 30년이라는 비전을 제가 선포를 했는데요. 그 첫 3년 동안에 제가 임기 동안 연금공단 이끌어가게 되는데요. 저한테 세 가지 임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국민들의 안정적 노후를 보장하라는 것. 두 번째, 막대한 기금을 잘 운용을 하라는 것. 예. 세 번째는 공단이 전주에 내려왔으니 연금공단을 중심으로 전라북도 발전의 계기를 만들라는 것. 저한테 세 가지 임무가 부여됐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거를 이행하기 위해서 올 한 해가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특히 이제 5년마다 되는 재정 계산 시기입니다. 올해가. 네. 그걸 하다 보면 우리나라 연금제도 갖고 있는 이제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대한 그 사회적 합의, 정책 타협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이 기금이 600조가 넘어갑니다만 이 돈을 이제는 국내에서 투자하기에는 이제는 너무 좁습니다. 포화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올해 신년사에서 우리는 연못 속을 헤엄치는 고래가 아니라 대양을 헤엄치는 고래가 되겠다. 그래서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런 원년을 삼겠다라는 게 저의 포부여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서울, 부산을 이은 전주를 제3회 국제금융 중심지, 금융도시로 만들겠다고 하는 그 큰 비전을 실천하기 위한 활동들을 올해 벌여나갈 생각입니다. 그렇게 세계적으로 또 활약하는 부분도 너무나 칭찬해 줄 만하고 저희 지켜보는 입장에서도 참으로 반가운 소식일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면 반대로 또 리스크도 반드시 예. 좀 존재를 할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을 또 어떻게 국민들을 안심시키면서 해 나갈 것인지도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제가 뭐 재밌는 비유를 한다면 네. 저희들이 한 300여 명의 펀드 매니저, 이제 기금 운용력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분들은
실적이 좋으면, 수익률이 좋으면 이제 보너스를 받습니다. 예. 근데 저한테는 주지 않아요. 예.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뭐가 좀 문제가 있어서 손해를 봤다 하면 그 책임은 저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리스크 관리라고 하는데 네. 제가 이제 리스크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짓고서 그러니까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혹시 있을 줄 모르는 손실을 예방하는 역할들을 제가 잘 해나갈 테니 네. 국민들께서는 안심하시고 혹시 노후에 내가 못 받지 않을까 이런 걱정은 정부에게 맡겨놓으시고 네. 열심히 활동하시고 대신 보험료 꼬박꼬박 잊지 마시고 납부하시면 그럼 좀 더 나은 노후 소득으로 저희가 잘 돌려드리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날씨도 춥고 오시는 길도 참 쉽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좋은 활동, 좋은 모습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